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문제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한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바로 박 시장의 전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박 시장의 사망 직후에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장례 절차가 끝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없고 추측과 오보만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박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의혹만 가득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이번 사건 외에도 또 있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 2015년 4월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를 받던 성완종 전 의원, 2018년 7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노회찬 의원 등의 사건은 모두 이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는 인터넷상에선 사직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고소인을 찾아내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잔인하고 섬뜩한 신상 털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투는 작전, 배우가 뭐냐에서부터 역사학자의 수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모욕적인 언사.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는 이수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 등의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광기의 마녀 사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들이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이고 안타깝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 명예롭지 않은 죽음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박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2차 가해까지 이어져서도 용인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장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피해 고소인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소인 A씨를 잇따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어째 조금 생소합니다.
피해 호소인은 말 그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 가해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쪽은 고소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휴대전화에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그였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사실이 밝혀져서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